그리고 레일리가 제대로 전쟁에 참전하게 되면 로저 해적단 쪽으로 밸런스가 기울어 버리기에 레일리는 전쟁에 제대로 참전하지 않고 고고하게 관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자존심이 상한 마르코는 레일리에게 날아와 으스대지 마라 라고 말하며 불닭킥을 날립니다. 하지만 레일리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한 이후 고작 한 손가락으로 마르코의 불닭킥을 막아냈고 난 항상 진지한데 소년 이라고 말합니다. 로저와 흰수염은 무려 4일이나 격돌하였으나 끝끝내 승부를 내지 못하였고 결국 두 해적단의 대결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몇 분 전까지 죽일 듯이 싸우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선물 교환식을 하는 것을 보고 완전 선물 교환식이 다 되었구만 이라고 말하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로저는 오뎅이 고대 문자를 해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뎅을 영입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으며 흰수염에게 오뎅을 내어달라고 부탁하였고 그것을 본 레일리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마도 레일리가 운명이 바뀌어가는 걸 눈치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뎅을 영입한 로저 해적단은 최종 모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뎅이 로저 해적단에 합류한 이후 장난스러운 성격을 보였으며 설상가상으로 이누아라시와 네코마무시까지 무단 잔입하며 가반을 포함한 로저 해적단의 선원들은 분노하며 여긴 장난치는 곳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뎅이 끝장나는 오뎅탕을 끓여주었고 로저 해적단의 선원들은 비로소 오뎅을 정식 동료로 인정합니다. 또한 감정 변화가 잘 없는 레일리조차 감동받은 표정을 지으며 오뎅의 오뎅탕을 극찬하였습니다. 로저 해적단은 최종 모험을 떠난 이후 마침내 데비보 원피스가 잠들어 있는 최후의 섬 라프텔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동료들과 함께 원피스의 정체를 보게 되었고 크게 폭소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로저 해적단은 해적 역사상 최초로 위대한 항로를 통합하고 전대미문의 세계 일주를 끝내며 해적왕의 해적단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레일리 역시 로저 해적단 부선장이라는 칭호를 얻으며 명성이 수직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로저는 원피스를 찾은 이후 자신은 조이보이가 찾는 운명의 사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로저 해적단을 해산한 뒤 조이보이가 기다리는 남자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과 맞받고 대해적 시대를 개막하려 합니다. 그리고 로저는 레일리를 불러서 우리 세상을 뒤집은 거 맞지? 라고 물었고 레일리도 맞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로저는 레일리에게 선장 자리를 물려준 뒤 어떠한 말을 하고 떠나갑니다. 로저 해적단이 와야 된 이후 로저가 처형당했다는 소식이 세상에 전해졌고 레일리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로저의 처형식을 보러 가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로저가 레일리에게 난 죽지 않는다고 파트너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로저의 처형식을 보기보다는 술을 마시며 로저를 보내주기로 결정하였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술을 들이킵니다. 레일리는 여행을 보내던 도중 시키가 임펠다운에서 탈옥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제 와서 뭘 한다는 거냐 시키 라고 말하며 시키를 은근히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피셔 타이거는 천룡인의 노예를 해방하기 위하여 성지 마리조아를 급습했고 천룡인의 노예들이 대거 탈옥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레일리 역시 이 소식을 접한 이후 뱀자매를 해곤으로부터 구해줍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레일리가 어떠한 이유로 뱀자매를 구했는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사쿠야코가 아마존 릴리의 전전 황제라는 것이 밝혀진 이후에는 어느 정도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행콕은 남자를 혐오하며 루피를 제외한 모든 남자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구해준 은인 레일리에게만큼은 예우를 갖추며 존댓말을 사용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샹크스는 우연히 샤봉지 제도에서 레일리와 재회하게 되었고 레일리는 샹크스에게 어떤 적에게 발을 잃었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새로운 시대에 걸고 왔다 가 아닌 로저 선정과 똑같은 말을 하는 아이를 구하려다가 발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로저가 물려준 밀짚모자 역시 루피라는 아이에게 물려주었다고 말하였고 레일리는 루피와의 만남을 기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레일리는 이때 루피가 해적왕이 될 운명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눈치챘을 것으로 보입니다. 레일리는 샤봉지 제도편 이전에는 젊은 시절의 모습만 잠깐 나왔을 뿐 직접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예 경매장에서 레일리가 작중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독자들은 해적왕의 부선장이라는 작자가 도박에 찌든 영감이라는 사실에 크게 실망하였고 저 영감은 레일리를 사칭하는 인간이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레일리는 얼마 후 폐왕색 패기를 뿜어내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순식간에 레일리의 평가가 바뀌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레일리는 루피가 천룡인을 폭행하여 장래가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금고를 털었고 돈을 두둑하게 챙겨가며 손은 눈보다 빠름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경매숍을 빠져나가는 사람에게 소매치기를 하여 돈을 더 많이 챙기는 모습을 연출하며 남이 못지않은 도둑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레일리는 루피를 처음 만난 이후 너를 만나보고 싶었다 루피 라고 말합니다. 또한 레일리는 과거 로저가 사용하던 밀짚 모자를 루피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본 이후 그래 그 모자는 사나운 사람에게 어울리지 라고 말하며 루피가 로저의 밀짚 모자와 어울리는 남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레일리는 루피에게 자신이 로저의 적단의 부선장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었고 밀짚 모자 일당 전원은 매우 놀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레일리는 루피에게 로저와 관련된 썰을 풀었고 루피는 레일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내친 김에 원피스의 정체를 말해준다고 말하였고 우솝은 빨리 말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레일리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한 뒤 자신이 직접 원피스의 정체를 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레일리가 굳이 이런 말을 한 것은 루피가 해적왕이 될 자격이 있는지 실험을 했던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일리와 밀짚모자 일당은 대화를 나눈 이후 잠시 헤어집니다. 그리고 때마침 천룡인을 폭행했던 루피를 잡아들이기 위하여 출동한 해군대장 키자루가 샤봉기 제도에 도착하였고 밀짚모자 일당은 순식간에 괴멸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레일리가 나타났고 레일리는 순식간에 키자루를 제지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갑자기 로저의 적단의 부선장이 나타나자 크게 놀라며 난 가벼운 마음으로 온 건데 갑자기 당신이 나오다니 라고 말하자 레일리는 인생은 원래 알 수 없다네 키자루군 이라고 말하며 키자루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키자루와 레일리는 곧바로 합을 주고받았고 레일리는 노쇠한 몸으로도 키자루와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연출하며 로저 해적단의 부선장다운 강함을 입증하였습니다. 하지만 레일리는 나이를 먹은 노인이었기에 체력이 거의 다 소진되게 되었고 키자루에게 밀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쿠마가 난입하여 밀짚모자 일당을 날려버렸고 지켜야 할 대상이 사라진 레일리와 잡아야 할 대상이 사라진 키자루는 승부를 중단합니다. 키자루는 레일리와 싸운 이후 곧바로 해적 500명을 잡아들인 이후 해군본부로 돌아갔고 해군본부에도 레일리에 대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해병은 거프에게 샤봉기 제도에서 레일리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전하며 레일리를 잡아들이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프는 너 지금 해군에게 2명의 전설을 동시에 상대하라는 거냐 라고 말하며 흰수염의 전쟁을 앞둔 시점에서 레일리에게 할애할 병력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프의 이 발언 때문에 레일리가 흰수염과 동격의 강자로 취급받으며 세계관 최강자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으나 흰수염이 이후 정상결전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레일리보다 근소 우위라는 것이 드러나며 아무래도 선장과 부선장은 클래스 차이가 난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레일리는 정상결전이 종결된 이후 루피를 찾기 위하여 아마존 릴리로 헤엄쳐갔고 그곳에서 루피를 만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루피에게 신세계의 벽을 넘기 위하여 더 힘을 길러야 한다고 조언했고 흰수염과 아카이누에게 벽을 느낀 루피는 레일리의 조언에 수긍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곰곰이 고민한 끝에 레일리에게 자신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말하였고 레일리 역시 루피를 전력으로 돕고 싶었기에 이를 수락합니다. 또한 루피는 레일리에게 자신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말할 때 이례적으로 존댓말을 사용하며 스승에게 예우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밀짚모자 일당에게 2년 후에 만나자는 메시지를 전하였고 밀짚모자 일당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레일리는 루피를 아무도 없나라는 무인도에 데려간 이후 본격적인 수련을 시켜주었고 루피에게 패기를 중점으로 수련을 시킵니다. 또한 루피가 사용하는 기어 포스는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하며 다른 방식으로 기어를 운용하는 법을 익히라고 말합니다. 레일리는 2년 만에 루피의 기량을 크게 상승시켜 주었으며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 기어 포스를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루피가 재능이 워낙 뛰어났기에 와노코니에서 류와 패기감을 단숨에 익히는 장면을 연출하였고 이 때문에 2년간 패기의 기초만을 가르친 레일리가 욕을 먹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래 초심자에게 첫 기술을 전수하는 게 가장 어려우며 레일리가 발판을 마련해 놓지 않았더라면 루피가 패기의 상위 단계를 터득할 수는 없었기에 이는 레일리 입장에서 억울한 비판일 수도 있습니다. 루피는 레일리와 2년간 수련을 한 끝에 샤봉지 제도에서 밀짚모자 일당과 제외한 이후 재출항합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루피에게 정점까지 갔다 와라 라고 덕담을 해줍니다. 또한 레일리는 루피를 추적해온 해적들을 막아서며 방해하지 말아줄래? 제자의 출항이라서
라고 말하며 해군을 막아서는 낭만을 보여줍니다. 레일리의 제자인 루피 그리고 레일리의 부하인 버기와 샹크스가 신세계의 사왕이 되었고 레일리는 킹메이커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선장 로저는 아예 해적왕이었기에 레일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티치는 칠무의 제도가 폐지된 이후 행콕의 능력을 얻기 위하여 아마존 릴리를 급습하였고 결국 행콕을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레일리가 나타나 둘의 싸움을 중재합니다. 또한 레일리는 티치가 흰수염 해적단의 선원이었던 것을 기억하였고 흰수염 쪽 애송이 난 너를 싫어한다 라고 말하며 대놓고 티치에게 욕을 합니다. 티치는 레일리와 싸워봤자 득이 없었기에 곧바로 후퇴하였고 레일리는 나는 늙었기에 지금의 티치를 이길 순 없다 라고 말하며 티치가 빠져준 건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레일리는 극장판에도 간간히 출연했으나 대부분이 회상으로만 출연하며 극장판에서는 별다른 비중을 가지진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 레일리의 한국 성우는 이재용 성우님인데 삼성의 회장 이재용 회장님과 이름이 같기에 조금 신기해하는 독자들도 있었습니다. 레일리는 버기와 샹크스가 남극과 북극 중 어디가 추운지를 두고 토론하는 것을 보고 두 캐릭터를 한심하게 보며 꿀밤을 먹였습니다. 루피는 레일리에게 얼마나 강해져야 신세계에서 통할지 물었고 레일리는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강함이다 라고 말하며 진정한 강자는 자신의 강함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레일리는 전 해적왕인 로저, 차기 해적왕인 루피와 밀접하게 엮여있는 인물이며 두 캐릭터에게 큰 도움을 주었기에 해적왕의 남자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레일리는 신분을 위장하기 위하여 코팅술을 배웠긴 하나 할 땐 하는 성격을 가졌는 터라 코팅 실력도 매우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래서 남이에게 항해술을 포함한 코팅술을 전수해주며 항해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레일리는 평소에는 유쾌한 성격을 가졌으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순식간에 분위기가 변하며 매우 엄격하고 진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자신이 정한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원칙주의자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